조금은 특이한 이제 생명과학 쪽의 진로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연구하지 않는 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아까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특이한 애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 혼자 노는 거 좋아했고 좀 밖에 나가서 놀고 막 인형놀이하고 이런 거보다는 집에서 혼자 처박혀갖고 책 읽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참 중2병이 올 시기죠. 이제 14살쯤 됐을 때 저희 이제 그게 유행을 해요. 그 로빈 쿡 의학 스릴러 시리즈라고 그 스릴러 책인데 이게 음모론이 들어있어가지고 말초가 이렇게 자극이 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과학을 가지고서 특히 생명과학을 가지고서 막 이런저런 막 음모들을 파헤치고 막 이러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게 시리즈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 나는 생명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유전공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꿈이 바뀐 적이 없었고 그 뒤로 계속 이제 생명과학자가 되겠다고 해서 고등학교도 이과로 진학을 하고 생물투 시험 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이렇게 탄탄대로를 이렇게 쭉쭉쭉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저는 제가 이제 영원히 과학자로 살다가 죽을 거라고 믿었고 진짜 과학은 나의 사랑이다. 우리 첫사랑이고 우린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은 신의 질투를 얻는다고. 그래서 그랬던지 어쨌든지 간에 제가 박사 말년차쯤에 좀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구를 더는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의 좌절감은 진짜 상상을 못 하는데 10살 남짓해서 거의 이제 제 인생의 대부분이죠. 반 이상을 제가 바쳤던 과학에 대한 애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그때는 정말 과학이 막 너무 싫어지고 미워질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저희가 거의 10년 넘게 과학자로 이제 훈련을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과학자들은 언제나 문제에 맞닥뜨리고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이제 체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박사까지 받고 과학을 전공했지만 연구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뭘 좋아하지?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게 제가 발표를 굉장히 잘하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했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또 관심을 가졌던 게 왜 과학자들은 자기들만 아는 말로 얘기를 할까? 아까 뭐 저희 정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수많은 연구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연구 결과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알기 쉽게 공유가 되어야 될 텐데 이거 보면은 과학자들은 자기들만 아는 언어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좀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중 대상의 이런 강연이나 뭐 과학 컨텐츠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던 차에 제가 페임랩이라는 대회를 하나 보게 돼요. 이게 과학 토크 오디션인데 최근에 그 미스터 트롯으로 이제 그 트롯 가수 등용문 있잖아요. 저희 과학계에도 이게 있는데 이 페임랩이라고 하는 국제 대회가 있어요. 이게 역사도 깊고 규모도 큰데 과학자님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페임랩 대회에 지원을 해가지고 웬일로 전국 11등 안에 들어서 페임랩버가 되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페임랩 활동을 시작할 때는 그냥 단순히 대중 대상의 과학 강연을 좀 재미있게 하는 뭐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진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과학자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 한 2년 전 크리스마스 즈음에 저희 강남에 가면은 옥타 뭐라고 정말 핫한 클럽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20살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클럽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거기가 그 옥타 무슨 클럽에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주기율표 랩을 외우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막 메스 댄스라고 코사인 X를 외치면서 춤을 추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저희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일이었거든요. 기존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이제 과학을 좀 더 쉽게 대중의 언어로 바꾸는 일을 했다면 저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은 과학과 문화를 합쳐서 과학을 하나의 놀이 컨텐츠로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까 제가 책 읽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앞에 나서서 막 공연을 하고 쇼를 하는 쇼맨은 아니고 저는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해서 지금은 과학 관련된 에세이랑 그다음에 그 SF 소설 같은 거를 또 몰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본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홍대랑 대학로에 극장에 과학 연극을 올렸고 지금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게놈 익스프레스라는 연극을 봤는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학 연극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어서 무대에서 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과학자가 되어서 대본을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제가 쓴 대본이 그 대학로의 무대에서 연극으로 상연이 됐었거든요. 이게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과학을 숫자로만 보고 어떤 통계치로만 보고 그거를 논문을 쓰는 어떤 데이터로만 봤었는데 지금 저한테 과학은요, 이 과학이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가 될 수 있고 책을 통해서가 될 수 있고 연극을 통해서가 될 수 있고 또는 노래든 춤이든 심지어 랩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생명과학 쪽의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내가 과학자가 되면은 단순히 연구만 할 수 있을까를, 연구만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일을 이제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 안고 질문 아니 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막 급하게 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직업이 사실은 어떻게 등용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부분을 딱 긁어주는 이제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학교 쪽으로 다니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임랩이라는 대회에 나가서 했었는데 요건 이제 성인 대상으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톡신이라고 하는 대회를 매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과학 상황극인데 요건 이제 우리 미성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사고 이제 한 2인에서 4인 정도의 규모로 과학과 관련된 상황극 연극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면 미래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도 톡신 대회를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보는데 네. 막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코미디 빅리그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요? 예 정말 보석 같은 친구들도 너무 많이 봤는데 이 친구들이 과학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큰 그쵸. 재산입니까 저희한테.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게 되니까 결국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쵸. 최근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꽤 많이 늘었죠. 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페임랩뿐만 아니고 요즘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자기 혼자만 과학을 좋아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과학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나 같은 친구들이 전국에는 막 몇만 명씩은 있을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서 이제 과학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별다른 대회 같은 거에 나가지 않고 그냥 스스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유튜브에서도 뭐 일본 과학 쿠키, 뭐 가장창 이런 것도 유명한 것들이 많고 사실은 또 거기 구독자도 많고 거기에 따르는 뭐 수익도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걸 하면서 약간 재미있는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뭐였냐면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첫 어떤 거 세 번째, 가지? 과학을 좋아해야 되고 두 번째, 사실은 과학을 좋아하는 건지 과학을 잘해야 하는 건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꼭 과학자만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나? 그냥 일반인이 과학을 좋아하면 될 수가 없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갖춰야 되는 조건이 이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능력이 갖추어져야 되나 그 세 가지가 다 필요할까요? 되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해요. 그러니까 정말 과학을 전공하고 과학을 잘 아는 사람만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왜냐면은 아직은 세상에 과학을 보는 시선이 뭐냐면은 뭔가를 알려주고 답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리면 진리라고 그렇죠. 믿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비전문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특히 유사과학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아직은 과학을 전공을 하고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지금 페임랩을 통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신 분 중에 실제로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사실은 왜 코코보라 같이 유튜브 쳐보시면 알거든요. 코코보라님들처럼 그냥 한 분은 과학을 전공하셨고 한 분은 비과학 전공자가 함께 협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네, 그게 저희, 이제 네. 저희 대전에도 이제 그 과학도시잖아요. 네네. 아 그쵸. 그 연구단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과학자들만 가서 좀 조금 더 쉽게 좀 재미있게 전달하는 게 과학 대중화 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나는 방송 또는 유튜브처럼 이런 온라인 방송을 굉장히 잘 하신 분들은 이 과학자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훨씬 더 쉽게 네.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훨씬 더 잘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게 또 약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과학자들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영국 사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완전 접었어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한국과학창의대단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게 과학 퍼포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노래를 부르시거나 춤을 추시거나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고 과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할 사람을 찾아서 그쵸.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만나서 이제 더 다양한 이제 과학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거를 세상에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코코보라처럼.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은 얘기 들으면서 제가 알았더라면 그 옥타 땡을 찾아갔을 텐데 네, 저도 메스 댄스가 궁금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쳐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재밌어요. 대전에도 그 맞아요. 춤꾼, 젊은 춤꾼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과학자예요?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춤꾼. 네. 그러니까 춤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과학적인 거를 춤으로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예술로 좀 표현을 할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무슨 토픽,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춤을 출 테니까 다 네. 모여라. 이렇게 플래시몹처럼 확 모일 때가 있어요. 멋있어요, 진짜. 정말 요즘은 네. 이제 다양하게 그게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연락해 아, 보셔가지고 퍼포머. 네, 한번 같이 한번 콜라보를 같이 뭘 해보는 하면 좋을 걸로. 것 같아요. 네. 오늘 드림톡 콘서트 정응채 박사님과 손미연 선생님과 함께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강연 다니고 학생들 만나고 또 학부모님들 만나고 하다 보면은 듣게 되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진로와 관련된.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들 위주로 몇 가지를 뽑아봤거든요. 자, 함께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사전 질문을 이제 친구들이 올려놓은 질문들 중에서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학자들 보면 학벌도 좋던데 무조건 좋은 대학 나와야 돼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 있으면 과학을 진짜 좋아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현재 입시 제도의 구조로는 과학만 좋아해서는, 그러니까 과학 수학만 딱 좋아해서는 나머지 과목에 받쳐주지 못하면 대학을 못 좋은 가죠. 대학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열정 하나로는 정말 최고인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한테는 사실 아까 저는 그 박사님의 내용이 정말 딱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과 안 좋은 대학에서 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사실은 실험시설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또 말하는 수준 높은 또는 실험기기가 잘 갖춰진 그런 내로 석사, 박사를 하러 간다면
이런 친구들한테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리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저희 연구소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잘하는 분들, 몇 분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그런 유명한 좋은 대학을 나온 분이 아니신 분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실험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실험실에서 절대 안 나가고 실험실에 그냥 파묻혀서 아이고. 그야말로 연구에 집중을 하는 아이고, 거죠. 저. 네. 네. 근데 그 집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일종의 도가 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쵸. 박사가 되죠. 네, 정말로 그렇죠. 박사가 그러니까 되죠. 그거가 될 때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쪽,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 쪽은 아무래도 법칙이나 규칙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난제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사급의 전문 지식을 가지려고 그러면 한 3년 정도면 웬만한 어떤 법칙이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과학 분야는 어떨까요? 그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찍어도 돼요? 네, 몇 년 정도 될까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왜 대답을 망설이냐면 저는 생명과학은 약간 물리화학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왠지 문과적이고 암기 잘하면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자리를 왔는데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 생물을 잘하려면 물리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실험하려면 이래서 계산이 얼마나 많이 네,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대답은 마음으로는 1년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걸 물어보신 느낌은 한 5년? 막 이렇게 최소한 한 석사급 이상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년, 박사급은 아, 네네. 10년 정도 되면 정말 전문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세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랬잖아요. 과거는 그냥 있는 생명체 자체만 이렇게 관찰을 했고, 그런데 쳐다보고 해서 조금 분석적으로 좀 작게 들어가면 결국은 원자 레벨 걸 분자 레벨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물질하고 이 물질하고 어떻게 화학의 얘기가 되죠. 상호작용을 할까? 화학을 알아야죠. 화학을 하려면 또 물리를 알아야 그렇죠. 되고 물리를 그래야 되기 풀려면 때문에 수학을 수학을 해야 알아야 돼요.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근데, 생물, 네, 물리, 화학이라는 과목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방법의 어떤 순서의 차이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친구들이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좋아하는데 수학 물리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학생 수준으로는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을 좋아하지만 수학 물리를 모르고 갔더라도 사실은 생명과학에 정말 매력에 빠져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필요해지니까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정말 절실하게 그렇습니다. 공부할 네, 수 있게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수학 물리 이런 걸 못하는 친구들이더라도 진짜 생명과학을 좋아한다면 그냥 도전해보는 게 그렇죠. 저는 네, 맞다고 생각이 이게 또 들어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유명한 수포자였어요. 아. 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근데 진짜 방송을 해서 얘기하면은 저 고등학교 때 수학 점수 100점 만점에 34점 나왔었거든요. 아이고. 네. 제가 진짜 정말 다른 과목들 정말 잘했어요. 제가 공부 진짜 잘했는데 수학을 진짜 엄청 못해가지고 수학에 발목이 좀 많이 잡힌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근데 약간 제가 좀 돈키호테 같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냥 내가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생명과학이 좋았으니까 생명과학과로 진학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대학은 여러분이 되게 좋은 대학에 못 가셔도 한 번의 기회가 남았어요. 아까 우리 박사님, 연구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석사, 박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진짜 석사, 박사 그 학위 이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면 전공 공부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쵸. 대학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생명과학만 공부하니까 전공 공부 진짜 너무 재밌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막 전액장학금도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틈틈이 자기 자랑을 아, 계속 네. 지금 하고 계세요. 어차피 뭐 수학 34점 깠는데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부 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연구실 경험 쌓고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의 그 연구실에 이제 교수님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생명과학을 좋아하고 이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성적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석사, 박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구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당장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생명과에 진학을 하셔서 거기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시고 연구 원 없이 하시고 점점 올라가셔서 좀 날개를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그 생명과학을 오랫동안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면 장점이 있죠. 어떤 거?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다른 분야로 굉장히 쉽게 전환할 수가 있어요. 진짜요? 아, 진짜요? 그런데 예를 들면 벤처 그 투자 분석가 맞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문과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문과죠. 상경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돈을 잔뜩 가지고 좋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이 회사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력. 그 기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네. 근데 거꾸로 내가 생명과학 전문가라 그러면 네. 돈만 있으면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네네네. 이 융합교육이나 뭐 다양한 어떤 응용 분야를 가면 생명공학이라는 생명과학이라는 전문 지식을 일단 쌓게 되면 네네. 다른 어떤 타 분야에서 공부한 분들이 쉽게 이렇게 올 수가 없죠. 맞아요. 거꾸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분들은 기술력 모르죠.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있는. 가셨구나. 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제가 이 방송 전에 듣기로 정은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연구원도 하시지만 네, 창업을 하셨다고 제가 창업 경험도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힘들지 않으셨는지 그렇게 전이하기가 넘기기가 네. 근데 어차피 그 생명과학 분야는 창업을 하게 되면 네네.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부설연구소거든요. 네. 그래서 부설연구소의 소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거와 벤처기업에서 연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연구를 하는 거죠. 사업적인 부분은 네네. 뭐 다른 대표라든지 전문가의 CEO라든지 다른 분들이 하면 되니까. 아, 그래서 저희 꼭 실제로- 봤던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에서 보면은 이제 조이서랑 네, 새로이. 조이서랑 세로이 그리고 세로이의 친구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현장 전문가이신 그 박사님은 정세로이가 되시는 거고 파트너는 그죠? 그런가요? 아 그렇죠. 정세로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 대학원 동기 중에 여의도 증권가로 간 친구들도 많아요. 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말로 이 생명과학 쪽의 지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 전공을 하고 애널리스트로 간 네, 거예요? 박사를 그렇죠. 받고 박사를 와. 받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전의를 어떻게 해서 가요? 다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MBA MBA 를 공부를 하셨죠. 따로 아, 했거든요. 하셨어요? 네. 와. 그러니까 경영학 그 석사를 다시 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는 이제 창업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경영이라는 측면을 또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회계도 필요하고 재무적인 측면 또는 인사관리 또는 조직관리 이런 부분들을 또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데 2년 동안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사실은 저도 지금 직장에서 제가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회사를 과학 커뮤니케이터 외에 제가 사실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이 그 마케팅이랑 전략 기획 쪽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연구랑 이 창업하는 거를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그게 가능해요? 창업을 하더라도 전문가와. 경영한 부분은 내가 이해만 하면 됐지 경영은 그쵸. CEO가 하고 전문가에게 내가- 맡기고 나는 이제 네. 연구소장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융합교육도 사실은 많이 회자되고 있는 요즘 교육에서 그렇죠. 융합교육이 딱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융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융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박사님이 그 미생물을 공부하시고 효무 공부하셨지만 MBA가 필요해서 했던 것처럼 융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요인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거를 갖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학습하면서 융합하는 형태로 이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였냐면 아까 되게 그 임소정 곽헌님 얘기를 들으면서 과학은 왜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약간 아쉬움, 안타까움들이 있거든요. 이젠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저희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미술을 좋아해요. 그런 미술 교과도 있지만 미술관에를 가고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말에 뭐해? 그러니까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소개팅 나가가지고 취미가 네. 뭐예요? 이러면 영화 보기예요. 이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네. 취미가 뭐예요? 이러면 양자역학이요. 이러면 바로 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저의 꿈은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막 나 양자역학 좀 해. 하면은 막 네네. 사람들이 되게 막 그 노래 잘 부르면 되게 멋있게 네. 보잖아요. 그래서 나 양자역학 좀 해. 이러면은 막 간지나게 그쵸. 보고 막 소개팅 막 들어오고 맞아요. 사실 저의 꿈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과학으로 농담하고 막 과학으로 이렇게 노는 세상. 그죠. 그러려면 사실은 아이들한테 어떤 과학이 문화다, 과학이 재밌고 흥미롭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이렇게 보여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두 분께 전문가시니까 정말 내용이 전문가시니까 궁금한 게 아이들이 생명과학에서 조금 관심과 흥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개해줄 수 있는 영화나 책 같은 거 혹시 두 분 각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진짜로 강연 다니다 보면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아, 물어보세요, 그쵸. 실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로빈쿡 의학 스릴러라고 이거 되게 옛날 책인데 지금 읽어도 재밌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의 과학 수준과 지금의 과학 수준이 너무 달라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엔 조금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시시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요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의 성향을 먼저 어머님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중2병 뽐뿌가 한참 왔잖아요. 네네. 그니까 이 스릴러랑 음모론 이게 저의 말초를 막 흔든 그쵸.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저같지 않고 되게 좀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고 좀 어른스러운 아이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수작들 네네. 많죠. 그 마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터스텔라라든가 그렇죠. 그런 이제 것들을 보면은 과학에 좀 꿈을 키울 수 있게 되고 중학생 엄마랑 열심히 적고 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저도 돼요. 그 마션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아, 네. 그 마션은 그 화성에서의 살아남기인데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물리학을 기반을 두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대부분이 다 네네. 생명과학입니다. 식물학자예요, 식물학자. 네, 제가 식물을 전공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네. 생명체가 결국은 생명체니까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을 스스로 만들고 또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량을 그쵸. 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감자를 네. 키우게 되는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죠.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인분을 막 그렇죠. 맞죠. 네, 네. 그 장면만 떠오를까요? 왜? 네. 그럼 마션 같은 경우는 영화도 있고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지만 관련된 책도 있고 영화도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소개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책하고 또 보여지는 게 다르니까. 그럼 로빈 쿡의 소설, 일단 마션, 인터스텔라 혹시 약간 이런 책은 정말 좋더라 이런 것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책보다는 제가 이제 식물을 전공했기 네네. 때문에 저 이제 식물을 전공한 입장에서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요? 매드맥스 보셨어요? 네. 그게 매드맥스 어디에 오래된- 도대체 식물이랑 관련이- 오래된 영화가 최근에 네. 2016년 하여튼쯤에 이게 리메이크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매드맥스 퓨리 로드라고 해가지고 네. 나온 게 있는데 그 영화 보셨어요? 네, 근데 도대체 지금 저 어디서 이해가 안 되죠. 그 네. 기타 치는 빨간 내용만 생각나죠. 그거 언니 어디서 어디예요? 그 보세요. 네. 임모탄 조가 네, 네. 왜 권력을 가지게 되었나요? 어, 물을 자기가 쥐고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임모탄조가 있는 그 위에만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아. 식량을 그 물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 네네네. 요소잖아요. 네. 그걸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고 식량이 거기 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주인공 누구죠? 퓨리오사. 퓨리오사가 왜 생명의 땅으로 갑니까? 무엇을 찾아서? 할머니 전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 씨앗이에요, 씨앗. 식물의 그래서 씨앗. 그거를 가지. 역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를 전달을 보면서 그것만 잘하시는- 보이는 거예요. 네, 저는 네. 보면서도 사실 아까 들으면서 그 마션에서 그 사람 식물학자였어 혼자 속으로 지금 식물학자였구나. 보타니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마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네네.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이제 네네. 식물학자로서 약간 네네네. 그런 얘기들을 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저희는 지금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네. 되게 신나는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뭐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생명과학으로 진로를 정한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 또는 내가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생명과학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되셨다면은 저는 더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구원님과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제가 그냥 먼저 네네. 하면 네. 학생들이 이제 생명과학을 너무 어려운 과목 또는 암기하는 과목이라는 시선을 좀 버리고 생명과학을 조금 더 친근하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을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편안하게 접근을 하면 조금 더 가깝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좀 버리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생명과학을 좀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생명과학자가 되면은요,
마치 현미경을 눈에다 단 것처럼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쳐다보면 쫙 깊숙이 들어있는 DNA까지 보이거든요. 상상력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가 네. 우리 생명과학의 발전에 많은 그 영향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또 우리가 난제에 대한 해결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자체에 대한 생각,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네네. 사는 게 과연 인류가 행복한가라는 네. 어떤 철학. 근본적인 어떤 질문에 아마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 네. 글로벌의,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뿌듯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네. 글로벌 리더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네. 열심히 해주면 제일 좋겠어요. 네. 네. 네,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정은채 박사님과 손미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드림톡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